구독자 여러분, 탑건 매브릭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일단 보고 오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거든요. 탑건은 CG로 충만한 액션에 익숙해져 버린 영화 관객들에게 실사항공 액션을 선사하며 짜릿한 쾌감을 전달합니다. 저도 보는 내내 전투기에 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탑건 스페셜로 준비해봤습니다. 영화에 다양한 전투기가 등장하는데 단연 주인공은 FA-18 슈퍼 후넷입니다. FA-18은 본래 전투기 버전인 F-18과 공격기 버전인 A-18 두 가지 모델로 개발하려다 이후에 이를 하나로 합쳐 개발하면서 FA-18이라는 기종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F-18 슈퍼 후넷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시작하기 전에 오리지널 주인공은 F-14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F-14는 탑건 1에 등장하는 전투기로 최강의 성능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사한 미 해군 함재기인데 탑건 2에도 잠깐 등장합니다. 여기서 함재기라는 말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를 말합니다. F-14의 정확한 명칭은 그러먼 F-14 톰캣 1974인데요. 최대 스피드는 2485km/h로 오늘날에도 빠른 편에 속합니다. 1마하가 1224km/h니까 F-14는 마 2.34 정도의 스피드이고요. 이 정도 스피드면 서울에서 미국까지 3시간 50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일반 여객기는 인천에서 뉴욕까지 14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약 3.5배 정도 빠르죠. F-14는 함재기다 보니 저속 비행 가능과 더불어 폭격을 위한 장거리 운용 능력뿐 아니라 공중전에서도 밀리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날개가 접히고 펴지는 가변익 구조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탑건2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F-14 날개를 펴고 이륙하는 장면이 나오죠. 톰캣이라는 이름은 주로 항공기에 고양이과 이름을 붙여온 그러먼 회사의 전통과 토마스 코놀리 제독의 이름을 합쳐서 톰의 고양이라는 의미로 붙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토머스 코놀리 제독은 미 해군 작전사령부 항공작전차장으로 독자적인 차기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F-14 톰캣을 제작한 곳은 기종명 앞에 붙은 그러먼사인데 정확한 명칭은 그러먼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입니다. 1929년 LR 그러먼이 설립한 회사로 중소형 군용기의 개발 및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해서 수많은 항공기를 제작한 회사인데요. 그러먼 항공기 대부분은 미국 해군과 해병대를 위한 기종으로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6.25 전쟁 때까지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 1994년에 노스럽 그러먼 코퍼레이션과 합병되었습니다. 노스럽 그러먼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노스럽 그러먼은 배당금 증액을 공시했고 실제로 분기당 배당금이 1.57달러에서 1.73달러로 전 분기 대비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간 지급 배당금은 전년도 대비 9.74% 증가했고요. 특히 노스럽 그러먼은 2004년부터 19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액하는 주주 친화적 방산 기업입니다. 최근에 방산 기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방산기업의 무기 판매 규모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최고의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100대 방위산업 기업의 2020년 총 매출 규모는 5,310억 달러입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2,850억 달러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절대 강자인 미국의 41개 방산기업 매출이니까 글로벌에서 미국 방산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 수 있죠. 특히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보잉, 노스럽 그러먼,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탑5 메이저 5개 방산기업 매출이 1,831억 달러로 전체 중에서 34%나 차지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디펜스 레비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와 군사 목적으로 계약하여 납품하면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보시면 1위인 로키드 마틴은 군사 관련 매출 전체의 96%나 차지하죠. 그러나 2위인 레이시온과 3위인 보잉은 각각 그 비중이 65%와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F-18 슈퍼 호넷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탑건 매버릭에서 탑건 졸업생들이 미 해군의 전폭기 FA-18 슈퍼 호넷을 타고 비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F-18 슈퍼 호넷은 18E와 18F로 나뉩니다.
F18E 슈퍼호넷은 한 명만 앉을 수 있고 F18F 슈퍼호넷은 두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18F의 뒷자리는 주로 무기 시스템에 관여하는 항공 비행 장교가 주로 앉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바로 아하하고 이해되실 겁니다. F18 한 대에 피닉스가 앞에 타고 밥이 뒤에 타서 혼자 탄 매버릭과 그룹으로 공격을 진행하죠. 밥이 중간중간 피닉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요. F-18은 F-14를 만든 노스롭 그러먼이 맥도널 더글러스와 손을 잡고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맥도널은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최초의 제트 전투기를 설계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방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었는데요. F-18을 노스롭과 공동으로 개발했지만 판매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맥도널이 진행했습니다. 이후 1997년 맥도널 더글라스는 보잉에 합병되었기 때문에 현재 F-18 판매는 보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도 F-18 도입을 추진했었습니다. 1991년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 당시에 맥도날 더글라스의 F-18과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F-16기가 각축을 벌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성능이 더 좋은 MD사의 F-18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막판 협상 때 MD가 가격을 많이 인상하면서 원래 구매하고자 했던 120대가 80대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틈을 노린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F-16을 개선해서 120대 물량을 맞추겠다고 파고들면서 최최종 선정이 F-16으로 바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F-16 파이팅 팔콘은 제조비가 비교적 싸고 폭격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인데요. F-16은 제너럴 다이너믹스가 개발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방산기업 탑 100 중에 5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 F-16은 로키드 마틴 소속입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사업부를 93년도에 로키드 마틴에게 매각했거든요. 이후에 땅을 치며 후회하다가 99년도에 걸프 스트림을 인수해서 다시 항공기 사업을 재개했지만 전투기보다는 자가용 비행기 위주의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걸프스트림은 대당 880억 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용 제트기인데 톰 크루즈와 짐 캐리 등 할리우드 슈퍼스타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축구 스타 메시의 전용기도 걸프스트림 기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탑5 방산 업체 중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레이시오는 호크, 토마호크, 토, 매버릭, 사이더 와인더, 스페로우, 패트리어트, SM-3, SM-6 등의 공대공, 공대지, 함대공, 함대지 미사일과 미 해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용 AESA 레이더 등 주로 무기 위주의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게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전체 방산 업체 중에 탑2에 올라와 있는 거 보셨죠?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4%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를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이 바로 레이시온인데요. 원천 특허도 레이시온이 갖고 있어서 직접 생산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에 아마나 냉장고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다가 특허권이 만료되는 1967년에 아예 사업을 넘겨버렸죠. 자, 그럼 이제 글로벌 1위인 로키드 마틴을 한번 만나볼까요? 전 세계 9개 국가에서 730대가 넘는 기체가 운영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 제작사가 바로 로키드 마틴인데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영 중인 다목적 전투기인 F-16, 전술 수송기 C-130, 블랙호크 헬리콥터, 이지스와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군사기업입니다. 탑건 매버릭 초반에 가상의 극초음속 다크스타 제트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제트기가 바로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 중인 SR-72 블랙버드의 콘셉트를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다크스타 디자인을 위해 로키드 마틴 개발 부서인 스컹크웍스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SR-72는 전설적인 고고도 초음속 정찰기인 SR-71 블랙버드의 후속 모델로 최고 속도 마 6 이상으로 내년 중에 공식 비행 실험을 수행하고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인 SR-71은 속도 마 3, 최고 속도 마 3.3을 기록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비행기였으나 운용비가 너무 비싸서 현재는 모두 퇴역한 상태입니다.
이 가상의 다크스타 제트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띄운 다크스타를 보고 중국이 정찰 위성의 궤도를 실제로 조종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제트기 사진을 찍으려고 위성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을 미군 해군이 알게 됐고, 이후 영화 제작팀에 기뜸을 해주었고요. 나중에 제작자인 제리 브루크하이머가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밝히면서 만천하에 중국의 망신이 퍼져버렸죠. 국제적인 망신뿐 아니라 정찰 위성의 궤도 조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정찰 위성의 수명은 3에서 5년인데 궤도를 조정하면 연료를 많이 소모하면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만큼 아직 개발도 안 했지만 SR-7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며 그런 존재를 개발하는 록히드 마틴이기에 계속 방산기업 1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중국 말고도 이 에피소드를 그냥 웃어 넘기지 못할 나라가 있다면 바로 러시아와 북한입니다. 록히드 마틴 CEO가 SR-7가 개발되면 적이 반응하기도 전에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숫자를 좀 봐볼까요? 록히드 마틴은 2022년 1분기 매출액 15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마이너스 3.7%로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6.44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3.7% 상회했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항공 부문은 1분기 매출액이 64억 달러, 영업마진은 10.6%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인 F-35의 판매 계약이 부진했지만 F-16 전투기 계약이 약 8천만 달러 증가하면서 매출이 아주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헬기 및 레이더 부문 매출액은 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는데 파일럿 트레이닝 솔루션과 블랙호크 헬기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고요. 사드 등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가 저조해서 미사일 및 발사 컨트롤 부문은 매출액 26억 달러로 감소했으나 ULA 투자 이익은 약 4천만 달러 증가하면서 우주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나 개선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2022년 연간 전망을 작년 예상치와 동일한 매출액 660억 달러로 유지했고요. 시장의 예상도 동일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반적인 사업 부진에도 F-16 전투기 판매 호조로 실적 감소가 상쇄된 편이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록히드 마틴은 1분기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행했고 배당금 7.7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주주 환원 비율을 늘리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보잉과 공동으로 민간 우주 로켓 기업인 ULA를 설립했습니다. 최근 ULA는 스페이스X와 공동으로 미 우주군이 추진하는 위성 발사 사업을 따내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록히드 마틴은 우주산업 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주 관련 사업은 록히드 마틴의 수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록히드 마틴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내년도 미국 국방비 증가에 따라 정부 계약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록히드 마틴의 96%의 매출은 정부 군사 계약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2023년 국방부 배정 예산을 7,73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록히드 마틴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록히드 마틴의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항공 전투기 부문 중심으로 매출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점, 두 번째는 미국 국방부 예산이 증가했다는 점, 세 번째는 고객의 재무적 안정성과 지속적으로 높은 매출 추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국가들의 군비 지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유럽과 호주를 비롯한 서방 세력은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나토 회원국들은 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 2%로 늘릴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중국은 3월 양회에서 올해 국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7.1% 늘어난 약 279조 원으로 책정했는데 해당 규모는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인 5.5%보다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 세계의 군비 지출 증가는 록히드 마틴의 해외 전투기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독일이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35기를 신규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캐나다 또한 자국의 전투기 편대 리뉴얼을 위해 F-35기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에 지속되는 군사적인 위협과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 등을 이유로 FY23의 국방부 배정 예산을 전년보다 8.1% 증액한 7,730억 달러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비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여 핵무기 근대화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에 공군력 관련 예산이 무려 565억 달러로 육해공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록히드 마틴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 정책과 맞물려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은 미국으로 전체 매출액의 70%가량을 차지하고요. 해외 매출은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 정부와의 거래를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 산업은 고객의 재무적 안정성과 지속적인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사이클과 상관관계가 낮은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마비가 극에 달했던 2020년에도 록히드 마틴 매출액은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 특징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게다가 록히드 마틴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3%로 같은 기간에 S&P 500 기업 평균인 1.9%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1분기 실적은 다소 저조하나 2022년 연간 매출이 660억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탑건 매버릭의 주인공인 F-18을 제작하는 보잉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아서 다음번 영상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보잉 영상이 올라오시기 전에 탑건 매버릭 관람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모두 부자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